안녕하십니까. 대전교원 직능클럽 DTS 교육방송입니다. 오늘은 물리 4강을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기본 힘 중에서 크기가 가장 큰 것은, 우리가 이 자연계에 존재하는 기본 힘이라고 그랬죠. 기본 힘. 우리가 기본 힘, 자연계에 존재하는 기본 힘은 우리가 크게 이렇게 중력이 있겠고요. 중력은 우리 만유인력 있죠. 만유 인력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전기력과 자기력, 즉 전자기력이 존재하죠. 전자기력. 그 다음에 핵력 이렇게 있는데, 이 핵력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핵이 강렬하게 결합되어 있는 그 힘을 강한 강력이라고 이렇게, 강한 상호작용력, 상호작용. 그 다음에 이 핵이 원자량이 큰 경우는 불안정하기 때문에 자체 내에서 분열이 돼요. 그래서 알파, 베타, 감마 이런 그 방사선을 방출해 가면서 안정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약한 상호작용이라고 그래요. 양력이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양력. 이렇게 이제 우리가 크게 세 가지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세 가지에서 네 가지가 되겠죠. 이거 둘로 나눠주면. 그래서 이때 이 가장 큰 힘은 어떤 거냐? 우리가 이 제일 큰 힘은 여기서 이제 이 강력이 있죠. 핵끼리 결합돼. 이 핵은 잘 깨틀 수가, 인공적으로 핵 변환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어려워요. 우리가 이런 것들이 가속장치로 해가지고 엄청난 큰 에너지를 줘야만이 그 핵을 인공 변환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 양력은 자기들끼리 자체 내에서 불안정한 상태에서 알파, 베타, 감마선 이런 것들을 자연계에 방출하면서 붕괴되는 이런 상태죠. 그 다음에는 이 전자기력, 이 전기력하고 전자기력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핵을 깨트리기 위해서는 이 중력이나 이런 걸 가지고서는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큰 이 전자기력을 이용해서만이 그 핵을 깨트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깨트리는 것도 상당히 어려워요. 인공 핵 변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중력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이 모든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 즉 중력은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이때 중력 가속도는 9.8 m/s 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힘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때 가장 큰 그 힘을 보면은 여기서 이 강한 상호작용력이 큰 힘이고, 그 다음에 이 전자기력, 양력, 중력은 가장 작은 거예요. 우리가 받는 이거 중력이 큰 것 같지만 사실은 이런 자연계에 존재하는 힘 중에서는 작은 힘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강한 상호작용력, 이것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에 2번 문제는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센서. 이 센서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나왔는데요. 센서. 이 센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어요. 외부의 어떤 자극이나 이 신호를 받아가지고 이 신호를 감지해가지고 우리가 요구로 하는
다른 신호로 변화시켜줘서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센서의 종류가 많이 있죠, 요즘에. 그래서 보면은 광 센서라든가 또는 화학, 압력, 적외선, 좌회선 센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지금 우리 그 현대 과학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하는 그 센서를 보면은 빛 신호를 전기 신호로 바꿔준다. 빛 에너지의 그 신호를 전기 신호로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텔레비전 리모컨 수신기에 사용된다. 텔레비전. 이것은 바로 뭐가 되냐면은 빛을 이용하는 거니까 바로 뭐가 되겠어요? 광 센서가 되겠죠. 여기에서 뭐 화학 센서 또는 뭐 압력. 이 압력 센서가 대표적인 것이 이제 힘을 받아가지고 그 신호를 이제 변화시켜 주는 거. 우리가 이제 그 전자 저울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이 압력 센서. 그 다음에 가속도 센서. 가속도. 엄청난 힘을 주면은 거기에서 감지해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어떠한 변화를 주는데 이런 것은 이제 가속도 센서. 어디에서 많이 사용하냐면은 자동차 그 에어백이 있죠. 에어백은 갑자기 충돌이 일어나면 게 터져서 우리 몸을 보호해줘요. 그게 이제 거기에 가속도 센서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는 이러한 그 센서가 되겠죠. 우리 생활에서 많이 이용되는 거죠. 그럼 3번 문제를 보면 그림이 나와 있는데요. 그림과 같이 크기가 같고 질량이 다른 물체 ABC를 같은 높이 H에서 가만히 놓았을 때 바닥에 도달하는 순간 운동 에너지가 가장 큰 것은 이때 이제 저항. 이게 어떤 물체 운동할 때 저항이 항상 있거든요. 저항이 거의 무시하는 거예요. 만약 저항가량도 그 엄밀하게 하는 것은 이제 생각을 해 줘야죠. 그래서 이제 이때 똑같은 높이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이때 떨어지는 것은 왜 떨어져요? 이건 이 높이에 있는 위치 에너지가 뭘로 다 바뀌는 거예요. 중력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떨어져가지고 이게 여기에 있는 위치 에너지는 뭐가 되죠? 질량 곱하기 m g h라고 하는 위치 에너지가 있는 거죠. 위치 에너지. 요 위치 에너지가 질량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돼요? 질량이 크면 클수록 많아지죠. 그러니까 이때 A, B, C 중에서 위치 에너지, 이걸 우리가 위치 에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C가 제일 커, 3배 많아요. A, B, C, A보다는. 그래서 이제 이때 떨어지는 건 전부 다 떨어지는 힘은 질량 곱하기 중력에 의해서 밑으로 떨어져요. 가속도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중력 가속도는. 이것은 3mg라고 하는 이런 힘 가지고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데 이때 요게 떨어지는 요 떨어지는 것은 요 밑에 와서 뭘로 다 변화되냐면은 운동 에너지로 변화돼 가지고 밑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 그러면 이때 운동 에너지는 뭐냐? 여기 있는 위치 에너지가 바로 운동 에너지로 변화되는 거예요. 운동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로 변화돼요. 예? 위치 에너지로. 그러니까 이때 A, B, C 중에서 위치 에너지가 C가 제일 많아요. 그럼 제일 많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가 여기에서 전부 다 운동 에너지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C에서의 운동 에너지는 A에서 운동 에너지의 몇 배? 3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때 중력 가속도는 똑같아요. 질량이 크든 작든.
9.8. 이것도 9.8.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떨어지는 이 시간도 똑같죠. 동시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 질량이 크다고 해서 먼저 떨어지는 게 아니죠. 이거 잘못 혼동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절대로 없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서는 정답은 몇 번이 되겠어요?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에너지가 가장 큰. 이 결과적으로 C는 A의 3배의 운동 에너지를 갖는 게 그만큼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다음 4번 문제를 보면은 다음 중 정보를 재생할 때 어떠한 데이터를 말하는 정보를 재생할 때 레이저 빛을 이용하는 것은 빛 에너지를 이용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에서 CD 이건 바로 우리가 많이 쓰는 거죠. 빛을 이용해서 재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CD 전에는 뭘로 더 많이 했어요? 마그네틱 테이프로 다 얘기했었죠. 지금은 거의 이제 그걸 안 쓰고 요 CD판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왜? 요 CD 레이저 빛을 이용하기 때문에 요 CD판은 거의 반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마그네틱 같은 것은 늘어나거나 뭐 하면은 그 수명이 별로 길지를 않죠. 그 마그네틱 그 자기 테이프 전에는 되게 이제 레코드판 이런 것들도 이제 있었어요. 그 다음에 뭐 건전지, 마이크, 자기 테이프 아니죠. 여기서 최대한 레이저 빛을 이용하는 것은 CD판이죠. CD 이렇게. 다음 5번 문제. 그림은 열기관의 열기관 일의 순환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단 열기관의 흡수열은 Q1 높은 온도죠. Q1 그 다음에 방출한 것은 밖으로 버리는 것은 Q2 이때 이게 1 이게 우리가 필요로 해서 변화된 1 우리가 필요한 일이죠. 일을 하는 거. 우리가 열 기관이다 하면은 열 에너지를 이용해서 뭘 만드느냐? 열 에너지를 이용해 가지고 일을 우리가 그 만드는 거 일. 그 일을 시켜가지고 우리가 편리하게 만드는 것이 열기관이죠. 그래서 이런 열기관의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겠어요? 이거 만약 자동차 엔진이 있죠? 자동차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 기관이 전부 다 열을 이용해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어떻게 됐어요? 요 일을 시키는데 시골에서 요즘 그 경운기라든가 이런 것들 있죠. 트랙터 같은 거. 이게 열기관이에요. 그걸 이용해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일을 얻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것을 어떻게 했냐면은 그 소, 이런 것들, 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일을 시켰죠. 근데 요즘에는 그거보다 이 열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용하는 그 일이 효과적이고 그 양도 많으니까 요즘에는 요와 같은 열기관을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열기관은 높은 온도에서 일을 하고 여기에 이제 하나의 기관이 돼. 열기관. 이 터빈이 되는 거예요. 터빈. 이 터빈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그 열을 가지고 이 공기를 흡입하고 그 다음에 그걸 압축을 시켜요. 열을 가지고 압축. 그 다음에 압축시킨 다음에 폭발시키는 갑자기. 그럼 그때 큰 힘이 나와. 그게 폭발. 폭발. 그 다음에 폭발시킨 다음에 그 남아있는 찌꺼기를 버려야죠. 배기.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행정을 그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폐기. 그 다음에 다시 공기를 흡입해가지고, 압축해가지고, 폭발해가지고, 폭발할 때 이제 그 에너지를 일로 다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열기관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때 보면, 항상 뭐가? 고열원하고 저열원. 고열원이 커야죠. 이건 안 되죠? 이건 반대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하는 일은 일 에너지야. 에너지는 고열원의 에너지에서 집어내버린 에너지, 저열원 에너지를 뺀 거. 그렇죠. 이것이죠. QW는 Q 안에서 Q2를 뺀 것이다.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이 외부의 한 일, W가 작을수록 여율은 접어요. 이게 클수록 열 효율이 큰 거야. 이게 공급한 거에서 최대한도 일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기관이 되는 거예요. 효율이 좋은 거죠. 그 다음에 Q 있고 0인 열기관을 만들 수 있다. 이거 Q2가 0인 경우는 없어요. Q2가 이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Q2가 0. 그러면 Q1 전체가 1을 했다는 얘기네. 그러니까 100%. 그러니까 우리가 공급한 에너지를 100%의 이용할 수 있는 열기관은 만들 수 없어요. 이걸 연구기관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연력학 법칙에 의해서 100%인 열기관은 만들 수 있다? 아니죠. 없다예요.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정답으로는 요것이 되겠죠. 예비한 열 W는 기술로 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여섯 번째 광통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게서문으로. 이게 광통신. 우리 통신은 여러 가지가 있죠. 통신. 우리가 이 통신의 기초는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처음에 우리가 직접 사람이 전달한 사신 같은 것도 통신이었었어요. 그 다음에 무선, 전화기로 다 이렇게 하는 거, 유선 통신도 있었고, 그 다음에 유선 통신이 무선으로 변하고, 이렇게 해서 통신의 발전은 옛날에 통신이 가장 오래된 건 뭐가 있어요? 전쟁일 때 불로 다 전달했죠. 봉화대에서 불을 켜가지고 각 지역의 공적이다 뭐다 이런 것도 했잖아요. 또는 옛날 또 뭐도 있었어요. 비둘기를 이용해가지고 또 사신을 보내고 통신도 했었죠. 그랬던 것이 요즘에는 이제 우리가 요즘에 유선 통신, 그 다음에 무선 통신 이렇게 얘기해요. 무선. 그 다음에 요즘에는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광통신. 이 광통신, 이제 빛을 이용한 통신인데요. 빛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우리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빠르죠. 일주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거든요. 그래서 30만 킬로미터를 가요. 빛은 30만 킬로미터 퍼 세컨. 1초 똑딱 할세 30만. 7바퀴 반 지구를 똑딱 할사해. 근데 이런 빛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빛이 잘 통하는 유리를 이용해요. 유리를 아주 가늘게 만드는 날같이 만드는 그 광섬유. 그러니까 이 유리를 아주 가늘게 뺀 거예요. 엄청나게 가늘은 거죠. 이렇게 가늘은 유리판. 근데 유리가 그냥 놓으면 깨지거든요. 그게 이걸 안 깨지고 보존하기 위해서 이 겉에다가
아주 강력하게 이렇게 이제 쏴주는 거예요. 함부로 다루거나 충격을 주면 안 돼요. 이게 유리, 아주 가느다란 머리카락보다 더 가는 유리 섬유예요. 여기에 이제 빛을 보내는 거야. 여기에서 빛을 보내면 빛이 이렇게 가서 여기 계속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할 때 어떻게 통과하느냐? 이게 이런 전반사 현상을 이용한 거예요. 전반사.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빛이 여기 오면 여기에서 감지해가지고 통신으로 다 해주는 거죠. 지금 우리 그 주변에 보면 광통신 선로가 많이 매설되었다고 많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광통신에는 광선로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무선 통신이 아니죠. 이건 광섬유를 이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전반사 현상을 이용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니은과 디귿번이 정답이 되겠죠. 다음 중 양성자를 기본 입자. 양성자 뭐야? 핵이죠. 핵.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그 핵 속에 있는 양성자라는 것은 쿼크라고 하는 새로운 자들이 있죠. 쿼크. 그래서 이 모든 물질은 이 쿼크, 기본 쿼크가 이루어진 거다. 대개 쿼크는 뭐 4개나 또는 8개라고 이렇게 밝혀졌는데, 이 기본 쿼크가 전부 다 이게 밝혀지질 않아요. 한두 가지는 우리가 아무리 인간이 과학적으로 연구해도 만들 수 없어요. 왜 그러면 완전히 이게 밝혀지면은 과학이 자연을 지배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쿼크, 새로운 개념이죠.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의료 장비. 이건 많이 붙던 거네요. 자기장을 이용하여 장치이다. 근육, 혈관 등 촬영하여 여러 가지 뇌졸중이나 암 등을 진단. 상당히 정밀한 기구죠. 그래서 이때 요건 바로 자기 공명 장치죠. MRI. 그렇죠? 뭐 청진기, 내시경, 혈압계 아니죠? 자기 공명 장치. 많이 그 병원에 가면 MRI 이렇게 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겠죠. 이상으로 이 4강을 마치겠습니다.